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구독자분들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욕하는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신성철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이사님, 오늘은 네. 이 일머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머리. 네. 이거 없는 애들 많은데.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네. 나 일머리가 없나? 일머리란 도대체 뭘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일머리와 관련된 어떤 직장인의 좀 네. 사연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들려드릴게요. 네,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 안에서 일머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잘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일부러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요령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새로운 일을 익히는데 남들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예민해 상사가 다그치면 주눅이 들어 더 소극적이 되고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어떻게 하면 일머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일머리요. 네. 일머리는 이런 것 같아요. 일머리는 일을 딱 주어졌을 때 예전에 지금 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라떼 같은데 오늘도. 조립식 이렇게 장난감을 만들어 보면 혹은 이케아에 가면 우리가 가구를 조립하기 위한 조립도가 있어요. 그러면 일머리를 하면 내가 어떤 일이 던져졌을 때 이 조립도가 머릿속에 그려질까라는 게 저는 일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일머리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좀 산만하거나 아니면 이 생각 자체를 하는 프로세스를 교육받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슈가 있죠. 이걸 너 일머리가 없네, 너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니? 이러면 계속 가스라이팅 돼요. 그러면 계속 주눅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은 그 머릿속의 프로세스가 그만큼의 교육이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안 받거든요. 일을 함으로써 그런 교육을 받거든요. 알바를 해보든지 뭘 해보든지 해보면 그런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들을 볼 때 일을 체계적으로 얼마나 내가 어떤 A라는 일이 떨어지면 그냥 그려봐도 되게 도움이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려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의 체계를 세우고 지키는 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머리를 잘 쓴다라는 것. 우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트리를 그린다라고 하는데 마인드 트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마인드 트리를 그리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적어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써놓은 것들 중에 이 중에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게 뭔지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적어 놓을 수는 있지.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저는 상사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윗상사가 나한테 어떤 일을 던져줬을 때 이 일이 왜 해야 되고 이 일을 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상사분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처음에는 상사분들이 귀찮아할 수 있죠. 이런 거 묻지 마, 야 묻지 말고 해, 이렇게. 그럼 그 상사는 상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너가 해온 일로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래서 너가 이걸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상사가 제대로 된 상사인 거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만약 우선순위 뒤쪽에 빠져있다? 단호하게 빼야죠. 그렇게 되면 그래도 상사들한테 일머리가 없다는 소리를 안 들을 거예요. 얘 똑똑하네, 똘똘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봐야 돼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바로 해놓고 상사의 제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내 선에서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 혹은 다른 부서에 혹은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재빨리 물어봐야 돼요. 그걸 딱 보자마자 상사분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내 사수한테 물어보는 게. 혹은 내 사수가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 그 사수는 진짜 문제 있는 사수니까 그 윗사수한테 가야 돼요. 들고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욕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빠르게 판단해서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빨리 처리해놓고 보고를 하든지. 보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직원한테 너 이거 왜 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이 중요하죠. 타이밍. 우리가 인생은 모든 게 다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일을 할 때 있어서도 가장 이 타임,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누구한테나, 저는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일이라는 건 결국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누구나 천재가 아닌 이상 시간이 주어지면 다 이만큼 해요. 제가 뭐 회사의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저만큼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만큼 여러분들도 일을 하게 되면 다 해요. 사람이 만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얼마나 짧게 하느냐 아니면 길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짧게 한다고 해서 좋진 않아요.
짧게 막 되게 빨리 일을 처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초반에 한 3년 차까지를 보면 일을 되게 빨리 하는 친구들은 되게 인정받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실수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짬이 안 찼거든요. 일을 다 모르면서 빨리 처리해 놓으면 중간에 비는 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또 느린 친구들은 느리지만 차곡차곡 잘 쌓아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느려도 아내가 비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시공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 다 그 비슷한 수준에서 만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는데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사원이든 사업가든 사업을 하면 네가 되게 잘할 것 같고 네가 돈을 미친 듯이 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 한 회사원들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가서 어느 정도의 연봉과 이 시간이 됐을 때 모아놓은 돈에 이게 있고 벌어놓은 돈이 있고 사업가는 데코복고라고 저희가 일본 표현으로 저희 네. 아버지가 많이 피시는데 위아 높낮이가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걸 다 해서 마지막 어느 순간 딱 가면 비슷한 수준에서 만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일을 미루지 않고 제때제때 해내느냐 이게 제가 봤을 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지적에 대한 자세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저도 누군가 제가 하는 일 지금도 누군가 저한테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저도 화부터 나요. 원래 사람은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지적하면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일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감정 표현이 왜 조커 같다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분들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냥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면서 자기가 그 시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지적받지 않아야지 라고 해놓고 갑니다. 그럼 이게 좋은 건 뭐냐면 되게 어렵지만 좋은 건 상사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다음번에 이런 실수 다시는 안 해. 이게 한 2번, 3번 반복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친구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이 친구에 대해서 2번 다시 터치 안 합니다. 퍼포먼스를 가져오면 오케이 이렇게 했겠지라는 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신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머리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은 네. 먼저 일에 체계를 세우고 업무를 할 것, 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잘 구분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잘 안배하고 엄수해서 업무할 것, 그리고 상사가 원하는 바를 잘 파악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지금 배주임처럼 정리를 잘할 것. 네,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진짜 직장인이라면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오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도움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사님은 일머리가 원래부터 좋으셨나요? 저요? 개쭈랩이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거짓말을 하겠는데 네, 나중에 이 방송이 또 사람들이 많이 볼 수도 있고 혹시나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개쭈랩이었습니다. 이사님도 쪼랩 시절이 있었던 걸로. 제 쪼랩에는 이렇게 상사들 옆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일 배우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